안녕하세요, 큐원 사운드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리의 톤을 조절하는 EQ, 이퀄라이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EQ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부터 활용법, 연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의 이퀄은 같다, 동등하다 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냐면 이퀄라이저가 원래 전화국에서 전화 교환으로 연결해주던 시기에 이제 그 긴 송신거리로 인한 음질 열화를 보정해주기 위한 장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내는 곳에서의 목소리와 받는 곳에서의 목소리를 같게 만든다는 장비였던 것이죠. 이퀄라이저는 주파수 음역대별로 게인을 따로 조절해서 음역대 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장치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EQ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사람은 20Hz부터 20kHz, 2만Hz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낮은 음, 높을수록 높은 음인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가청 주파수 범위가 좁아져서 15kHz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음정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제 방송 앞뒤로 요즘에 효과음으로도 자주 들리는 이 소리가 사실 1kHz 사인파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듣게 되는 음정이 악기 튜닝의 기준이 되는 4옥타브 라가 바로 440Hz입니다. 실제로 이 4옥타브 라 튜닝 기준은 음악 장르에 따라서 뭐 442, 44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440Hz 소리랑 피아노의 4옥타브 라랑 뭐 바이올린 4옥타브 라, 목소리 4옥타브 라를 다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소리라고. 이렇게 같은 음을 내는 다른 악기 또는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소리들이 복합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방금 들으신 사인파를 제외한 모든 소리는 복합음인데요. 복합음은 우리가 말하는 4옥타브 라다 아니면 뭐 어느 음정이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기본음과 그 기본음에 정수배를 한 배음들 그리고 그 외 비배음들이 합쳐진 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아노 4옥타브 라를 친다고 해서 이제 딱 그 440Hz만 딱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주파수 대역의 소리들이 다 같이 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소리든 EQ로 주파수 간의 밸런스를 조절해서 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잠깐 다시 소리를 구별하는 얘기를 하자면 같은 음정이라고 해도 이 기본음과 배음, 비배음이 이루는 파형이 뭐 성분 차이나 비율 차이로 인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EQ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리와 귀에 관련된 지식들이었고요. 이번에는 EQ 장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라는 장비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파라메트릭 EQ와 그래픽 EQ입니다. 파라메트릭 EQ는 말 그대로 파라미터, 다양한 변수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진 EQ이고요. 그래픽 EQ, 줄여서 GEQ라고도 부르는 이 장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SO 표준화 규격에 의해서 1, 2분의 1 또는 3분의 1 옥타브마다 해당 주파수의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각 개인 페이더의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EQ입니다. 가끔 특정 악기에 맞춰서 나온 그래픽 E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파수 분할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밴드의 게인을 움직이게 되면 딱 써있는 그 주파수의 신호가 조절되게 되는데 모든 EQ가 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1kHz 조절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1kHz 신호만 픽 올라오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픽 EQ 같은 경우에는 종 모양으로 이제 해당 주파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주파수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픽 EQ는 한 밴드마다 그 게인만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파라메트릭 EQ는 게인뿐 아니라 주파수 그리고 Q, 종의 폭까지 조절할 수 있는 EQ입니다. 여기서 Q는 퀄리티 팩터의 약자로 Q값을 작게 할수록 폭이 넓어져서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같이 움직이게 되고 Q값을 크게 하면 종 모양이 좁아져서 그 중심 주파수 대역 위주로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파라메트릭 EQ는 그래픽 EQ만큼 밴드 수가 많진 않지만 주파수와 Q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밴드로 원하는 주파수 응답 곡선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퀄라이저라는 장비는 이 회로의 주파수 필터라는 장치를 이용하는 장비인데요. 파라메트릭 EQ에서 각 밴드를 조절할 때 이 주파수 필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앞서 보신 종 모양으로 움직이는 이 필터는 선택한 주파수가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된다고 해서 피킹 EQ라고 불리고요. 선택한 주파수 이상 모드를 조절하거나 혹은 이하 모드를 조절하는 쉘빙 EQ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해당 주파수 밑에는 다 없애고 위에만 통과시키는 하이패스 필터 로우컷이 있고요. 거꾸로 해당 주파수 밑으로는 다 통과시키되 위로는 다 없애는 하이컷 로우 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Q가 엄청 높은 피킹 EQ처럼 동작하는 해당 주파수와 완전히 없애버리는 노치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해서 원하는 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하나 보시면서 이제 EQ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레코딩 믹싱 레슨을 받고 계시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원봉님의 클래식 기타 연주를 이제 수업용으로 테스트 녹음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EQ 사용하는 방법과 EQ를 잘 쓰기 위해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로직 기본 EQ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기타 녹음된 스테레오 트랙에 EQ를 걸었고요. 네, 재생을 하면 네, 이렇게 소리가 재생이 되는 지금 프로젝트 상황입니다. EQ 창 화면을 보시면 이제 20Hz부터 20kHz까지 가청 주파수 대역이 딱 보이고 기본 EQ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RTA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창이 같이 뜹니다. 이것도 보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로직 기본 EQ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픽 EQ, 파라메트릭 EQ 중에서는 이제 파라메트릭 EQ에 속하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밴드가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밴드 EQ고 이렇게 하이컷, 로우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 로우컷이 또 같이 있습니다. 한 밴드별로 이제 이렇게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파수 해당 주파수의 게인 값과 Q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조절하면 되는 건데 EQ는 각 주파수별로 조절했을 때 내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저음 쪽을 올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고 내리면 네, 또 다음 200Hz 내리면 500Hz쯤 1kHz 10kg 이렇게 다 음역대별로 올렸을 때 어떤 나는 느낌들과 그리고 또 내렸을 때 나는 느낌이 또 다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EQ에서 각 주파수별로 조절했을 때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EQ를 접근하시는 거라면 우선 소리를 들어보시고 한번 그냥 아무 데나 올리고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지는 구간을 찾는 거죠. 거기서 이제 조절하고 싶은 주파수 대역을 찾아서 이렇게 조절해보면서 그 주파수 해당 대역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했다면 이제 게인을 얼마나 조절할지 그리고 Q의 폭은 얼만큼 움직일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는구나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톤으로 가기 위해는 어디를 조절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톤에 비해서 약간 이거는 뭐 저음 쪽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고음 쪽이 너무 밝다거나 뭐 중음이 너무 까랑까랑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사운드는 약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고 조금 더 클래식 기타의 중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미드의 소리는 살짝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가는 거죠. 너무 다크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껐다 켰다가 해보면서 내가 한 게 더 좋아졌는가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한번 끈 상태로 들어보고. 네, 켠 상태로 들어보고. 조금 더. 다시 또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져보고 켜서 들어보고 꺼서 들어보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더 좋아졌나 체크를 하시면서 EQ를 만지시면 됩니다. 근데 로직 기본 E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밴드만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이 밴드 컨트롤 내가 잘했는가? 얘만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리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를 반복해 보시면서 이제 내가 좋은 쪽으로 믹싱을 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어느 헤르츠 부근의 어떤 느낌이다 요런 느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 느낌을 찾아가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음향 서적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표로 정리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느낌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Q 사용하는 걸 이제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지시게 되면 이제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어느 주파수를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그때그때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EQ 조절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딱 그 소리만 솔로에서 들어서 이 소리 일단 좋은 톤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최종 목표는 이제 전체 믹스상에서 듣기에 좋은 소리가 되었다가 목표니까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구상했던 그 음원의 역할이나 위치에 맞게 이제 톤을 조절해 나가셔야 합니다. 솔로로 그 트랙만 듣고 이제 좋은 톤을 만들고 딱 끝내면 다른 음원이랑 같이 들었을 때 서로 마스킹 되면서 솔로로 들었을 때 그 톤이랑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로도 들으면서 조절을 하시고 또 같이 들으면서도 조절을 해서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마스킹이 뭐냐?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가 나면 작은 소리를 비교적 못 듣게 되죠. 분명히 이 작은 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리는 걸 마스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음원끼리도 이 마스킹을 하지만 한 음원 안에서 주파수 대역끼리도 마스킹을 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소스를 가지고 EQing을 하고 있는데 중저음을 내렸더니 내리기 전에는 몰랐던 중음 또는 고음 성분들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되기도 하니까 이제 다시 또 들으시면서 계속 EQ 조절을 해나가셔야 되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서로 다른 음원들끼리도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믹스 그림 안에서 계속 EQ 조절하고 밸런스 조절하고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이제 EQ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 가청 주파수 대형 얘기, 복합음 이야기, 마스킹 이야기, 또 장비 이야기, 또 실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모든 걸 담기는 어렵더라고요. 또 이제 다음번에 이 시리즈를 만들어 가다가 또 실제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플러그인 얘기들을 한 다음에 그 플러그인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소리를 완성해 가는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Q1 사운드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